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학습 자료가 있으니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도록 하고요. 혹시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과학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나는 이번 중학교 3학년 과학을 제대로 잡겠다, 기초를 다 잡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습 자료를 같이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과서나 문제집 개인만의 참고서를 준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인사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먼저 소개하자면 선생님은 천안용곡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네, 김창민 학생, 김한율 팬 안녕하세요. 네, 청양중, 수유강, 용남중, 백석중, 용곡중, 신태호 학생 용곡중이네요. 서산여중, 신방중, 서산중, 백제중, 한내여중, 노잼중학교, 노잼빌런, 노잼중학교 다니나 보네요. 박유림 학생 부여여중, 서산중, 사대부중, 서산여중, 서산 학생들이 많네요. 광천중, 천안북중, 금산동중, 불무, 공주여중, 온양여중, 논여중, 천안동중, 엄사중, 세샘중, 자태중, 유구중, 모산중, 한내여중, 오성, 공주, 성안, 논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학습 자료가 뭐고 어디에 있나요? 김창민 학생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스트리밍 영상 아래에 설명 글을 클릭하면 학습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 스트리밍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글을 한번 클릭해 보면 학습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대부중, 북중, 월봉중, 모산중, 로딩중, 동중 등등등등. 네, 링크가 안 떠져 있나요? 네, 여기 혹시 안 떼어 있는 학생들은 충남 에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 게시판에 들어가면 중3 과학 이지영 선생님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으면 파란색 하트,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빠릅니다 하면 노란색 하트, 선생님 말이 너무 느려요 하면은 초록색 하트,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굿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PPT 화면에 보면 지난 시간에 예쁜 소통을 해준 친구들의 아이디를 선생님이 적어주었는데요. 선생님 다시 보기로 보니까 뭐 빅스비, 파파고, 전 여친, 현 여친, 뭐 현남친 등등등등 참 재미있는 아이디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걸 보니까 참 참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점점 이렇게 온라인 학교 수업이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는 게 참 기대되고 즐거워져요.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예쁘고 클린하고 따뜻한 채팅창 기대하면서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북목과 구분 어깨를 펴는 동작을 선생님이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 어깨와 거북목을 펴는 동작 10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집에서 시원하게 하시고요. 평소에도 자주 하면 이 어깨가 좀 펴질 거예요. 방종근 학생 마지막 수업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계속 이어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치킨이 파닥거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선생님이 하면은 학생들이 항상 웃는데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에요. 과학 언제 또 들었나요? 도니 버밀리언 이번 주 금요일 2교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윤성민 학생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자유낙하하는 축구공의 다중섬광 사진이 있는데요. 자,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래로 갈수록. 자, 간격이 늘어나는 것은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는 일정한가요? 증가한가요? 네, 댓글로 지금 달아볼까요? 네, 지금 수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네, 주엽 학생, 혜영 학생, 요한 학생 등등등. 네, 일정하다. 와, 대부분이 일정하다고 하고 중간중간 증가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 역시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더 많네요. 정답은 바로 일정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내용에서 지금 틀렸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선생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일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시간분의 속력 변화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다시 보면 바로 시간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네요. 자, 이때 이 기울기는 우리가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기울기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구했더니 9.8이라는 값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그리고 중력에 의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3단원이고요. 이거 학생들이 여러 번 물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1단원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연관이 되고, 2단원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1학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단원이 3단원이어서 3단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우리가 직접 구했는데요. 이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네, 오늘은 새로운 아이디의 친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네, 한희지 학생, 무게, 콩콩 학생, 무게, 보름달, 무게. 네, 맞습니다. 신혜영 학생, 무게라고 불렀었죠. 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했었고요. 이때 선생님이 무게와 질량의 차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왕건태조 학생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한 번 배웠다고 다 외우면 천재죠. 여러 번 복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무게이죠, 무게. 자, 무게와 질량 중에 우리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것은 무게였어요, 질량이었어요.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것은 무게와 질량 중에 네, 무게였죠. 그리고 질량은 그 값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무게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들이 많네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중에서도 무게의 단위 뉴턴 확실히 보고 넘어갈게요. 질량의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뉴턴과 킬로그램이 기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 값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 이 PPT 화면을 보면 물레방아가 보이죠? 여러분들 물레방아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의 사진들만 주로 봤었을 텐데요. 물레방아는 사실 무엇을 하는 기구죠? 관상용인가요? 네, 관상용이 아니라
물레방아는 사실 왼쪽에 보면 물레방아의 회전축에서 나오는 기둥이 왼쪽 끝으로 가고 있죠. 이 반대쪽 끝에는 방앗간 안에 곡식을 빻는 절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과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이 물레방아의 운동을 일과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에너지 만드는 기구 곡식 지을 때 물을 옮기는, 곡식을 옮기는, 네, 수업이 마칠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과학적 일을 이해하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을 위치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자, 개념은 참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이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여러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40분 수업 동안 평소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의 한 2배 정도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 왜 이렇게 어려워? 과학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평소보다 수업의 내용을 한 2배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 내용이 좀 많고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모르겠지?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원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처럼 쌓였네. 오늘은 좀 늦겠는걸.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치워볼까?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지. 아들, 엄마 왔어. 어머, 자는구나. 집이 아주 깨끗하네. 우리 아들 덕에 일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이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짚고 가야 하는 내용은 바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인데요. 자, 문제에서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쉽게 낚시당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니까요. 낚이지 않게끔 이 개념 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수업에서 봤던 물레방아. 이 물이 떨어지게끔 한 건 누군가가 일을 한 건데요. 물이 떨어지도록 일을 한 건 누구일까요? 네, 물이 떨어지도록 일을 한 건 바로 맞아요. 이은희 학생 TR092 역시 빠르네요. 네, 중력입니다. 우리 오늘은 중력이 해주는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그 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겠죠? 정의를 한번 보니까 일의 크기는 뭔가 힘의 방향, 또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게가 같은 수레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면 수레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아요.
또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술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일의 양이 많죠. 즉, 물체의 한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이 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영상 잘 보았나요? 수학 좋아 학생 왜 10분 뒤에 다시 들어오나요? 네, 지금 수업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수업과 관련 없는 친구들도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지훈 아이디, 김지훈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김지훈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김지훈 선생님이 왕팬인가 봐요. 네, 중간중간에 네. 자, 그러면 좀 예쁘게 소리가 찌직거리지 않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자, 방금 봤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물체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한 것입니다. 윤성민 학생 졸려요? 자, 졸린 학생들은 박수 10번 치고 고개 한번 돌리고 기지개 한번 쫙쫙 펴주세요.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이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준 힘과 그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을 우리가 일의 크기라고 구하고요. 식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단위인데요. 자, 힘의 크기는 뉴턴을 쓰고요.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이동거리를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준다면 우리 미터로 변환해서 식에 대입해야 해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의 단위, 새로운 단위는 바로 줄입니다.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고요. 자, 힘의 단위인 뉴턴 역시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본땄죠. 줄 역시 열과 열과 에너지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힌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업적을 길어서 일의 단위 줄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요. 우리 과학은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일,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바꿔볼게요. 일 영어로 work의 W, 그리고 힘의 크기 force의 F, 이동거리는 뭐 시프트의 S를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변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S를 따왔던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동거리는 S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거리 S는 속도의 단위인 세컨드, 초의 의미랑은 다릅니다. 단위에서 쓰는 세컨드는 단위고요. 여기서 말하는 W나 FS, S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1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으면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1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1의 개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말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를 골라볼까요? 이 4가지 상황 중에 3가지는 한 일이 0입니다. 네, 1이 아닌 경우 지금 설명해 줄게요. 네, 1, 2, 3, 4 중에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 3번, 1번, 1번, 4번, 2번, 1, 3, 4,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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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3, 4, 1, 1, 2, 1, 1, 1, 1, 1, 5. 요즘 학생 5번이 없는데 5번이네요. 자,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 지금 굉장히 답이 갈리는데요. 여러분들 틀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 선생님이 지금 같이 짚는 거니까.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1, 2, 3번은 왜 한 일이 0인지 살펴볼게요. 자, 1번.
우주에서 등속 운동합니다. 우리 등속 운동에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받고 있는 힘이 있다고 했었나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0이에요, 0.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는 Fs에서 힘이 빵이기 때문에 한 일도 빵입니다. 자, 두 번째, 엮기 들기. 자, 엮기를 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엮기를 들어주는 힘은 작용했겠지만 이동거리가 있나요? 가만히 엮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빵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0입니다. 자, 세 번째, 가방 들고 걷기인데요. 자, 요것도 참 어려웠을 텐데요. 자, 힘의 방향 먼저 살펴보면, 자, 가방을 들으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줬겠죠. 위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 상태로 걸었습니다. 자, 그럼 가방의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죠. 아까 1의 정의에서 중요한 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일은 0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요. 가방을 메려면 힘도 위쪽 방향, 오르는 방향도 이동 방향도 위쪽이기 때문에 한 일의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네, 윤성민 학생 어려워도 지금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여러 번 복습할 거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네, 눈치 게임하는 친구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네, 문제를 잘못 봤다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래서 오답이 많았군요. 역시 똑똑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일과 비교해서 일과 비슷한 듯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의 개념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능력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능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겠죠. 네, 여러분, 에너지 한 글자로 E라고 표현해주는 친구들도 많네요. 네, TR092, 네, 맞아요.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에너지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가로이 학생, 눈치 게임 그만하세요.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 E는 MC 제곱, 전력, 전기 에너지, 화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등등등 다양한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다양한 답, 정지 에너지, 네, 다양한 답들이 있는데요.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등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에너지와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여기 땅에 커다란 말뚝을 박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황용식입니다. 자, 우리 용식 씨가 말뚝을 직접 박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문명인이니까 도구를 사용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일과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잘 들으면서 봐주세요. 일과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용식 씨가 추를 이용해 말뚝을 박으려고 이 추를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용식 씨가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용식 씨는 중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해주었죠. 자, 두 번째, 이 높이 올라간 추는 그냥 위에 있어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냥 위에 멈춰있기 때문에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추는 아래로 떨구었을 때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추에게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높이 올라간 추는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자, 세 번째, 이 추를 잡고 있던 추를 우리 용식 씨가 풀게요.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추가 떨어지면서 이 추는 말뚝을 박는 일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자, 이때 추는 사람에게 일을 받아서 에너지를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갖게 된 추는 떨어지면서 다시 말뚝을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잘 살펴보면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고 그 값도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의 단위 역시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합니다. 네, 일을 하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하고 이 무한 반복.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이주엽 학생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개념은 좀 확 와닿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체의 에너지는 일과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물체 에너지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일은 이동거리와 힘을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물체의 에너지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갈게요. 자,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개는 선생님 댓글을 보다가 개라고 읽었네요.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나? OX. 네, 감소, X, 증가, 감소 등등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는데요. 우리 용식 씨, 용식 씨가 그새 생겼네요.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소모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에너지는 일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중력과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그 일을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자, 이때 중력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죠. 와, 콩콩 학생 과학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고마워요. 용식이 정현준 학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형준 학생도 이름 불러줄게요.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해볼 건데요. 이때 우리 힘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겠죠.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건을 하나 달게요.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면 선생님이 이 물체에 준 힘의 크기는 물체의 중력, 즉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로 위로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힘의 크기는 바로 물체의 무게와 그 값이 같고요. 자, 이동거리는 올라간 높이를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9.8 곱하기 질량. 네, 김민영 학생, 수학 좋아 학생.
네, 왕건태조 학생 이해는 가는데 어려워요. 여러 번 복습하면 될 거예요. 자, 현유미 학생 이해가 잘 돼서 굿굿굿 이렇게 해주네요.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와서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그리고 올라간 높이는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때 우리 질량과 올라간 높이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질량은 매스의 M자를 따오고 올라간 높이는 하이트의 H를 따서 9.8 mH라고 이렇게 중력에 대한 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중력이니까 9.8 H 아니에요? 네, 장준혁 학생,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잘 이해해야 해요. 질량이랑 거리가 단위가 같나요? 아유, 다르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람 이런 거고요. 거리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우리 중력에 의해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 높이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높이에 있냐, 즉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값과 위치 에너지의 값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9.8 mH라고 합니다. 자, 이때 선생님 100점 맞는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문제에 따라서 높이를 재는 기준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지표면 땅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물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면이 지표면이 아니라 다른 바닥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높이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구해줘야 돼요. 네,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거나 무게가 주어질 거니까 북조선 린민 토끼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물리량 위치 에너지 나왔으니까 그 마지막은 바로 그래프로 그 물리량과 관련되어 있는 값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겠죠? 자, 중력에 대한 해준 일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모두 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동일하고요. 자,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고 높이와 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까지 확인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 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듯이 물레방아의 운동을 한번 이 일과 에너지 관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자, 이 물이 위에 높이 떠 있죠? 자, 얘네들은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 물들이 이 수레바퀴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고 이 끝에 연결되어 있던 이 판자가 다시 이 절구를 쿵떡쿵떡 들어 올리게 되겠죠? 자,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판때기는 다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다시 얘가 쿵 떨어지면서 곡식을 빻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등등등. 자,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형성평가로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용식 씨 퇴근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첫 번째, 과학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네. 김민찬 학생 1, 알 수 없음 이응이응님, 김광민 학생 1, 야수 과학자인데 왜 2를 숫자로 표현한 거구나. 네, 1.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물체의 일을 하며 물체에 뭐가 증가하죠?
물체. 마동식도 있네요. 연수진 1, 지혜 1, 서은, 장준영. 장준영 학생 1바로 이야기했어요. 에너지. 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에너지입니다. 방종근 학생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세 번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뭐가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수학 좋아 학생, 선생님 다음 시간도 선생님이 할 거예요. 네, 질량이 100g, 그리고 높이가 2m.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자, 힘의 크기. 네. 9.8 곱하기 질량. 근데 이때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준이기 때문에 0.1로 바꿔줘야 되고요. 높이 2m 그대로 적어주면 값은 1.96줄이 됩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소수점 틀린 학생들이 좀 있고 대부분 숫자 값은 맞췄네요. 네. 이 단위 숫자 값만 조심해 주도록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다 맞췄네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이거 선생님이 설명은 안 했는데 지금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면적은 세로축 힘 곱하기 가로축 이동거리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였더라? 네, 알 수 없음 이응 정제 TR092. 네, 자, 지금 1이라고 한 친구들도 있고 에너지라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에너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자, 힘과 이동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1의 양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20m 걸어갔을 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일까요? 여러분, 이거 낚시 문제예요. 잘 생각해서 풀어봅시다. 이응이, 왕건태조, 이민영, 시요한, 네, 영영영영, 빙봉, 김지훈. 김지훈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네, 김도현 학생, 소영 학생, 박가로의 떡볶이, 한희지, 정재, 이준호. 오늘은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많네. 미스터슨, 깝투, GD, 김하나, 사성, 선넘네.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왜 0이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네, 빅스비. 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0.5m만큼 끌어당겼다. 이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10N을 가리켰다. 물체를 끌어당기는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일의 양을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자, 이동거리는 0.5m인데요. 힘이 지금 무게 20N도 주어져 있고 용수철 저울의 눈금 10N도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약간 어렵죠.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으면 100점 맞으라고 조금 어렵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업 문제 복습해서 완벽하게 선생님 수업에 다뤘던 문제만 이해해도 90점 이상은 모두들 맞을 거예요. 네, 정답 다들 잘 맞춰주었네요. 바로 5줄입니다. 네, 무게는 방향이 이쪽이죠. 이동 방향이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해준 힘, 용수철 저울의 눈금 10N을 식에 대입해서 정답은 5줄이 됩니다. 네, 다들 잘 해주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과학에서의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양을 구하는 식과 그 새로운 단위 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배웠는데요. 자, 에너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지는 못하지만 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크기를 구해서 에너지를 구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사용했고요. 자, 마지막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으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영어로 한 글자로 표현하면 9.8 mH였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고 높이의 비례함을 받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하는 시간 갖고 문제도 조금 더 보완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볼 거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너무 어려웠다, 너무 쉬웠다 등등등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쁜 댓글들, 질문들 고마웠습니다. 자, 한 가지 당부하자면 선생님 있는 천안에 요즘 학교 운동장이나 뭐 PC방, 벚꽃길 등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훌륭한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중3 여러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으니 마스크를 벗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두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요. 손 깨끗하게 씻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들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은 금요일 2교시이고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